네. 네, 주말의 레드선 여성 초대석. 자, 오늘의 주인공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작가 박순주님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세대의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전 조상이라고 소개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이건 왠지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얼굴만 봤을 때는 전혀. 그렇죠. 그렇죠. 현역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프닝에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맞아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네.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서 간략한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지금 다큐멘터리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큐멘터리와 대학에서 강의. 멋지시네요. 좋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네. 이제 개그맨 활동을 하면서 네. 대학에 이제 강단에 서보고 저를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뭔가를 알려줘야 되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그렇죠. 있다 보니까 방송할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암모나이트님 만나서 반가워. 예. 어떤 느낌으로 강단에 서시는 거예요? 저희 후배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실무 위주로 가르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는 후배 작가들이기 때문에 네. 그에 관한 책임감도 같이 수반되네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실제로 작가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재밌는지 아니면 후하게 후배들을 이렇게 키우는 게 훨씬 더 좀 보람이 있으신지. 네, 각각 다 차별화가 있기는 한데, 그쵸. 네, 그래도 작가 활동할 때는 방송의 제작 현장에서 좀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조금 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각각 특색이 있고요. 그렇죠. 나름대로 보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연극영화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제일로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것 중에 제일로 와닿는 것은 실존에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시는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경험을 말씀해 주실 때 그렇죠. 그게 굉장히 와닿았던 네, 기억이 살아있는 있는데 지식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우리 지금 학생들도 그런 느낌을 저처럼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방송 작가 1세대세요. 그렇죠? 방송 작가 1세대면은 예전에 TBC 동양방송 이때부터 활동하신 건 아닐 테시고 그렇죠. 네. 어쨌든 굉장히 오래되신 건 알겠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쪽 방송 작가 일에 데뷔를 하셨는지 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누구든지 다 한 4학년 가을쯤이면 싱숭생숭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진로에 대한 앞으로의 고민도 하고. 진로 네.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스러운데 사실은 대학원을 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방송과는 좀 무관하게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는데 저희 선배들이 속속 방송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로, 성우로, 작가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시는 선배님들이 많으면서 사실 이제 방송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이제 나름대로의 동경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생각하지도 않았다가 사실은 이제 선배들을 보면서 우연히 방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저희 그 고모부님 친구분이 라디오 국장이셨어요. KBS 라디오. 고위 감독이시죠. 그래서 라디오 국장이셔서 사실은 이제 우연하게 이제 고모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국장님께서 방송국으로 한번 놀러 와라. 네. 그래서 놀러 갔는데 제가 그때 좀 마음에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저는 하루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빨리 방송 일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전혀 못 했는데 그렇군요. 사실은 바로 이제 담당 PD분을 부르시더니 아, 정말요? 오늘부터 이야. 이 학생 맞는 일을 좀 주어라. 줘라. 그래서 그날부터 아마 방송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실례지만 학교 때 전공이 그래요. 네, 문희상 작가 나왔어요. 아, 네. 잘 작가 어울리시네요. 쪽으로 가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고모부의 예. 친구분이 국장님이시잖아요. 너무 부럽네요. 저희 고모부 친구분은 네. 김선독 씨라고 저희 농사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네. 아무튼 어쨌든 일은 그렇게 우연하게 시작을 하셨지만 거기서 또 공채 시험을 보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라디오 프로그램인데 이제 한 코너 한 15분짜리가 저한테 맡겨진 통째로 맡겨진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한 7개월에서 6개월에서 한 7개월 사이에
뭐 아이템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편집까지 제가 다 책임을 져서 근데 그걸 할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많이 배웠죠. 배우신 그래서 거죠? 배우면서 투입이 되면서 굉장히 막 강행군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편집까지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송 매체에 대한 그 전 메커니즘을 좀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대본도 제가 썼어야 됐고 하물며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진행자하고 같이 코너 리포터로 출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연도 했었고 대본도 썼고 아이템도 찾고 편집까지 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서 일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인 출연도 하셨고 본인이 썼지 않습니까? 내가 출연하고 싶어 내가 쓴 거라고 저희 또 생각도 그렇죠. 들 수도 있는데 지금은 말씀을 세월이 워낙 많이 흘러서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때는 아마 많은 욕설과 눈물과 그럼요. 또 식은땀과 방송에 좀 무섭잖아요. 위계질서가 확실하니까. 그렇죠. 아우, 많이 혼나고 그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그게 지금 한 26년쯤 돼요. 와, 정말 오래됐네요. 네.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어떤 나의 인생에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란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자질이 없었다면, 재능이 없었다면 기회로 못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좀 그런 방송에 대한 자질은 기본적으로 좀 갖고 계셨나 봐요. 글쎄, 제가 그 방송에 자질이 있다라는 것도 그 일을 하면서 터득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포터를 하고 난 다음에 우연히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려다가 MBC 그 자막이 밑에서 그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작가 공채 일기를 모집했어요. 마침. 근데 저는 그냥 사실 그 당시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방송 작가가 사실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리포터를 하면서 조금 그 프로페셔널한 일을 제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이제 공채에 지원을 했고 좀 3차까지 있는 그 공채 단계를 거쳐서 좀 무난하게 합격을 하게 돼서 공채 일기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 자기는 뭐 재능이 있지 않았다, 운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 유대현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기회의 신의 앞머리채를 잡아라. 그만큼 준비된 자만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 겸손하십니다. 박순주 작가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그래요. 대표 프로그램 우리 좀 살짝 좀 듣고 그래요. 싶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 대표작은 사실 없고요. 뭐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실 수도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 하셨어요? 네, 그 옛날에 이제 데뷔가 사실은 그 당시에 아침 종합 편성 프로그램 그 차인태의 출발새 아침이라고. 알죠. 차이트. 네. 차인태 씨가 그렇죠. 그 씨가 저희 뭐 사장님 분도 가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진행하시는 매거진 프로그램을 한 3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퀴즈 프로그램, 뭐 지역 채널에서 뭐 매거진 프로그램, 이제 다큐 순으로 하게 됐습니다. 참 저랑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쉽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저희가 또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현재 다큐멘터리 작가로서도 또 지금 활발하게 제2의 전성기를 맡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많은 작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 예능, 교양 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다큐멘터리 작가는 까다롭고 또 구성이나 뭐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자체가 굉장히 사실 힘들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다큐멘터리 작가를 선택하게 되신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매력이 하고 있지 매력도 않을까요? 있을 것 같고요. 네. 다큐멘터리만의 매력은 뭘까요, 그러면? 생생한 현장을 그대로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그 자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수반되는 진실성, 책임감 이런 것들이 그런 무게감이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게감을 다큐 작가는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대 정신도 함께 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다큐 작가가 되고 싶었던 건 그 종합 매거진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실 많이 지쳤어요. 매일매일 그 이제 그 레귤러 프로그램을 하다 사실 보니까 엄청난 스케줄이죠. 사실. 네, 그래서 사실은 개인 사생활도 뭐 아시다시피 다 없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년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막 지쳐갖고 제가 어느 순간 소모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그 교육을 받을 때 인간 시대라고 MBC에서 최고의 그 다큐멘터리로서는 뭐 이제 그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휴먼 다큐로서는 그래도 출발이
인간시대라고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인간시대 지금은 인간극장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야기가. 네. 근데 이제 그게 MBC에서 출발을 하면서 다큐로서 꽤 성공한 레귤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작가분이 박명성 씨라고요. 지금 고인이 되시긴 했는데 그분이 저희들 이제 교육을 많이 시키셨는데 그분을 보면서 롤모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큐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른 PD나 다른 스태프들보다도 작가의 역량이 아주 커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드라마처럼 구성부터 시작을 해서 편집에 이르기까지 작가가 거의 한 80%, 70%를 만든다고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작가가 어떤 시선으로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퀄리티부터 시작해서 품격, 질, 모든 것이 다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동의 크기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이 팩트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한 휴머니즘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다큐 작가는 가장 기본이 인간입니다. 네. 저도 그래서 참 다큐멘터리 TV 보면서 그래요. 좋아해요. 맞아요. 많이 눈물 보기도 엄청 하고요. 흘리고. 네. 감동받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본인이 가장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 중에 아끼는 작품도 그래요. 혹시 다큐멘터리일까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계시지만 그내 마음속의 애착이기 네. 때문에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네, 얼마 전에 했던 이제 다큐시대라는 그 프로그램에 커피를 빚는 사람들이라는 오.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커피가 막연히 좋았었는데요. 이제 그 공부도 하면서 사실은 그 다큐 작가로서 조금 자리매김을 제대로 한 경우였었던 것 같아요. 그 커피를 굽는 사람들? 빚는 사람. 빚는 사람. 죄송합니다. 커피를 빚는 사람들의 나레이션은 누가 했나요? 처음에는 이제 공유 씨를 생각을 했다가 네, 그 정형석 씨인가? 예, 성우분이시죠. 네, KBS 그분. 성우분. 다음부터는 최기훈 씨를. 네. 얼마나 보시나 했어요? 나는 설탕, 당신은 프림,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또 할 수도 있는. 그래요. 어쨌든 그래 프로그램 통해서 한번 봤던 것 같고 좀 신선했다는 느낌 좀 있었어요. 그렇죠? 영광이네요. 기억납니다. 그분의 또 그 프로그램 작가를 또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근데 우리가 좀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듯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되게 방송이 굉장히 녹록치 않다는 그렇죠. 건 다 알고 있을 텐데 더군다나 방송 작가들이 100명이 데뷔를 하면 9명이 거의 들러리고 10명밖에 살아남질 못하잖아요. 예.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사실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실 병행하면서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워낙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그 제작 단계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하고 나면은 다시는 하지 말자. 했던 것이 수없이.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다가도 방송에 나름대로 송출되고 난 이후에 성취감이나 그렇죠. 시열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또 가다듬고 당금질을 해서 또 시작하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26년 차 되셨다고 해줬잖아요. 결혼은 몇 년 차 때 하신 거예요? 한 4년 차 때쯤 했어요. 근데 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중간에 낚아채 가셨네요? 낚아챘다라기보다는 도망친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방송 생활. 현실에 대한 도피라고 생각을 네,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가 사실 4년 전면 한창 방송 일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을 네, 때였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이제 방송 일을 하는 도중에 한참 막 그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쯤에 사실은 많이 지쳤었어요. 그러니까 데일리 프로그램을 오래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를 좀 도피하고 싶었던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따 또 자세하게 여쭤보겠지만 그러면은 4년 있다가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오셨나요? 결혼 생활을 하시고. 한 6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지역 케이블을 드문드문 했어요. 하다가 그러니까 뭐 일을 하시는 것보다 주부로서 계셨던 시간이 사실은 더 길었던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는 이제 제일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네.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번 질문은 제일로 그래도 기억에 남는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일을 하시면서. 그래도 제가 초창기 항상 한참 데일리 프로그램을 왕성하게 했을, 그러니까 왕성한 활동 시기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그렇죠. 매일매일 프로그램을 해냈다라는 그 자체 네, 성취감 네, 같은 네, 거죠. 네. 보람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 다시 그 다큐 하면서요. 새로운 또 보람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좋습니다. 예.
어쨌든 뭐 방송을 이렇게 오래 하셨으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참 수많은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네.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 들려주시죠. 네, 방송한 지 한 1년쯤 데일리 프로그램을 했을 때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인간 인신매매? 인신매매가 아주 횡행했을 네네, 때였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아침에 르뽀 형식의 코너 하나를 기획하고 있는데 박 작가가 했으면 좋겠대요. 네. 저희 담당 PD가.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한테는 롤 모델이 송진아 작가라고. 네.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추정 60분을 하시다가 드라마를 쓰시는 그렇죠. 분이긴 하시지만 모래시계? 네네, 네. 모래시계도 쓰시고 아주 성공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그 당시에 이제 추정 60분을 촬영하면서 직접 무전기를 들고 그 현장에 인신매매를 오. 당하는 것처럼 다 해서 PD하고 다 연결이 돼서 오. 그 현장에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했다라는 게 저희한테 막 계속 전설처럼. 공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근데 그 그쪽 PD분이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 작가님한테 네. 너도 그걸 차고 송진아 작가가 되게 너도 임신매매를 한번 당해보거라 네네. 이런 네네. 얘기네요. 그렇죠. 부담이 되셨을 것 직접 같아요. 촬영을 해봐라. 취재를 해라. 네, 이게. 그 말이죠, 맞죠? 송진아 작가처럼 그렇게 프로 정신이 있어야 한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당시에 1년밖에 안 된 아주 그냥 그 뭐 새끼 작가? 네. 아주 초기 작가였는데 저한테 그런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상의도 좀 하고 한 이틀만 고민을 하겠다. 네. 근데 제가 막 이틀 동안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임신매매인데 딴 것도 아니고. 네.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차라리 이거 먹고 식중독 한번 걸려봐라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됐지 어떻게 그럼요. 그래서 이러다 섬에 팔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뭐, 이런 뭐, 생각까지 그거 들면서 되겠죠, 진짜로. 이제 부모님들도 그만 둬라 차라리 압력이 맞아요. 굉장히 셌어요 그 당시에. 그랬군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지금 네. 납니다. 잘 극복하셨네요. 네. 야,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에피소드 중에서 제일 강한 에피소드네요. 정말요. 그렇죠? 이건 네. 네.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이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이제 네. 바로 경력 단절이 되셨다가 복귀를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저희는 굉장히 많이 궁금해요. 그래요. 사실 여성들이 생애 주기에 따라서 결국 경력 단절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이제 다시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과정이 좀 많이 힘들진 않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중간중간 방송에 관련된 일을 함께 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 이제 그 방송과 관련된 사람들과 연결고리는 계속 갖고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사이사이 일을 드문드문 하기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우선시에 둔 거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중학교 입학할 때쯤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일을 해보리라 사실은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아이들이 웬만큼 커서는 사실은 뭐 손이 좀 덜 가는 시기부터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일을 하고자 하는 거를 의사를? 얘기를, 네, 예. 근데 네. 많은 이 경력 단절 여성분들께 여쭤봅니다. 제일로 걱정되시고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일을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결혼과 출산과 동시에 일하고 계신 분들과의 연락이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그분들하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그런 관계의 노하우를 우리 주부님들께 알려주시죠. 진짜요. 뭐 중간중간 해마다 그러니까는 꼬박꼬박 인사를 잘 한다거나 뭐 명절 때나요? 네네. 네네. 그러니까 뭐 명절 때라기보다는 그 중간중간 안부도 묻고 문득 생각나는 날. 네, 그럴 때.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연결을 잘 했던 것이 경력 단절에서 극복하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한 6년 정도 쉬셨다고 했는데 아예 좀 병행하기는 조금 힘드셨나요? 전혀. 네. 왜냐하면 그렇죠. 육아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렇죠. 취재도 하고 네, 이렇게 네. 구성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아, 이 속에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아, 일이 지겨워서 잠깐 4년 있다가 회피를 했다 나는 결혼으로 라고 했는데 사실 그 회피하고 한 6개월 지나면요 여기서 회피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 주부님들의 또 마음이 맞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도 좀 회피를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TV를 보면 네. 저걸 제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유, 저거보다 내가 훨씬 잘 만들었다. 이렇게. 대본을 그래요. 제가 써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구성을 제가 해야 제 할 것 같고. 다큐멘터리 보면 아 저거 내가 나레이션 해야지 감동이 더 올 텐데
이런 생각하는 거랑 똑같죠. 욕심내겠어요? 네, 네. 그렇군요. 아, 좋습니다. 네. 그래요. 이 경력 단절을 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엄마들은 이제 우리 주부님들께서는 다시 일을 하고 싶어도 네. 또 나의 아이 때문에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작가님도 사실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일터로 나오기까지 정말 고맙고 좀 도움이 많이 됐던 분들이 있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물론 아이들이었고요. 네, 아이들이 많이 용기를 줬고요. 그다음에 힘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도 그리고 또 같이 관계를 계속 갖고 있었던 모든 분들도 저한테 늘 힘을 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지금 뭐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그 주변의 도움도 도움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 굉장히 매체가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유행에 민감하고 그렇죠. 한데 요거 자신만의 노력이 없으면 또 쫓아가기 힘들었을 것 그래요. 같은데요. 저희 말로 감 떨어지면 그렇죠, 끝이라고 그렇죠. 말을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이 감을 네. 계속 유지하고 유지하기 있다는 위해서. 거. 이거 굉장히 감을 들고 힘들어요. 있었나요? 어떻게 됐죠?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또 학생들하고 지금은 맞아요. 지금 학생들하고 교단에 쓰셔서 네.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하니까 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개그와 코미디도 알 수 있고. 근데 집에서 살림을 하고 계실 때 육아에 전념하실 때는 그 감 찾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서점 가는 걸 취미로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기획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감을 늘 놓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네. 그래요. 야, 이게 뭐 경력 단절이 되셔서 육아와 뭐 살림에 뭐 전념을 하셔도 내가 또 일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 간다는 건 네.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서점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2년째 1년마다 한 번씩 가고 있어요. 굉장히 연중 힘든 행사네요. 연중 예, 행사로 제일 큰. 네.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늘 항상 네. 있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그래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노력하시고 꾸준히 열심히 뭔가 준비를 하신 결과로 지금 다시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떠세요? 소감이? 내가 다시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저희 프로그램도 이렇게 출연을 하시고 또 내 프로그램 방영이 되고 이런 걸 쭉 보시면은 그간의 세월에 싹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느끼는 나의 어떤 감성 어떤 게 있을까요? 나한테 많이 고마워요. 네, 저한테 많이 고맙고요. 놓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점 가면 전 서점을 그냥 도서관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진 않고 보고만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도서관은 이제 구도서가 많지만 네네, 서점에 가면 이제 신간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 같다는 그래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뭐 우리 가르치는 아이들한테도 서점 가는 걸 아주 자유롭게 그러니까는 가장 좋은 취미로 생각하면서 놀러 가라. 그래요. 네.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서점 찾는 거 말고도 정말 방송인으로서 좀 이런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요. 조금만 더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서점도 가야 되지만 늘 세상 일에 그 눈을 크게 뜨고 귀도 많이 열어놓고 그래요, 맞아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나이가 차면 찰수록 이 자기만의 아집이 생기면서요. 뭐 많은 이야기의 소통과 단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귀도 닫게 되고 네. 입만 열게 되고. 근데 그것을 계속 열고 소통을 하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막 너무 여기저기 막 얘기하는 거 부안해동해갖고 계속 주워듣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노하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주말일라의 도전을 보시는 분들이 나도 지금 하고 있었던 일을 경력 단절 때문에 정지했다가 다시 또 뛰어들고 싶은데 우리 박 작가님이 뭔가 좀 좋은 얘기를 해줬으면 그래요. 가슴 울렁울렁 거릴 것 같아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자기가 하시던 일을 잠시 이제 놓고 집안일이나 뭐 육아일에 전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가장 자기가 즐겨하고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가슴에 품고 놓지 않아야 된다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없이는 어떤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니까 언제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자세일 거고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서점을 가는 일, 또 신문을 보는 일, 그리고 늘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일, 뭐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한다면 뭐 경력 단절이 잠시 있었더라도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요, 이 이게? 평상시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그렇죠. 느끼게 되네요. 저희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할 때 창업을 하시는 우리 주말일라 분들에게 늘 항상 드리는 말씀이 발품 손품을 파셔야 됩니다. 맞아요, 라는 맞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다시 일을 하고 싶어
싶다라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누구나 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뭐 굉장히 부러운 여성입니다. 네. 삶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는 지금 삶을 살고 계신데 이런 우리 작가님에게도 꿈이 있는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 이제 뭐 시험시험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한원 땅이 오르는 거 뭐 이런 거 말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희망사항입니다. 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작가님 꿈? 저는 뭐 다큐인데 여행 다큐나 문화 다큐 쪽을 좀 하고 싶고요. 그래요. 제가 그런 쪽 나이레이션 잘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 다큐를 지금 계속 기획하고, 네, 계속 뭐 앞으로도 계속 할 작정이고요. 네. 지금 뭐 늦게나마 좀 드라마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드라마 쓰는 일을 조금 시작해 볼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죠. 드라마 처음 하려면 이렇게 무전기 꽂고 처음에 인신매매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용기가 예. 좀 없던 용기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지금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신데 우리 학생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작가는 사실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당금질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필요하고 더구나 방송 작가는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인내력과 근성이 무엇보다도 많이 필요하고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귀를 열어놓고 눈도 크게 뜨고 세상 경험을 좀 많이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저는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한마디는 여전히 꿈을 꾸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또 드라마를 좀 시작해볼까, 배워볼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이 됐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박순주 작가와 오늘 함께한 자리인데 이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욕심이 많은 여자네요. 그렇죠? 굉장히 욕심이 많은 여자인데 그 욕심을 그냥 막연하게 부리는 것만이 그럼요. 아니라 그 욕심을 채워가기 네. 위해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 네.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바쁜 와중에도 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